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지? 31쪽, 32, 33쪽까지 했었나? 34쪽까지 했었죠? 3랑 6번만 했어요. 아, 3번, 6번만 했다고? 네. 그럼 지금 나머지 문제 한번 해볼래요? 자, 선생님 잠깐만 요 복습. 우리 1이라고 하는 게 뭘 1이라고 했지? 아, 1하면 뭐 든다고 힘들지? 네. 움직여야 된다고 했지? 네. 그래서 1은 힘 곱하기 거리야. 2는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동돼서 힘 곱하기 거리야. 그래서 1W 힘의 F 곱하기 S라고 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을 하면 또 뭐가 생긴다라고 했어?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했지. 그럼 1이 0인 경우는 언제 0이라고 했어? 힘이 0일 때, 거리가 0일 때, 힘과 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수직이었을 때. 왜? 나는 물체를 그러니까 들어올리는데 힘은 위로 주는데 이리로 갔어.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힘은 위로 주는데 이렇게 힘과 거리가 서로 수직이었을 때는 1이 0이라고 했어. 그럼 1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 뭐라고 했지? 돈 같은 거라고 했지. 에너지,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라고 했지. 1이라는 형태로 뭘 주고받는 거야? 에너지를 주고받는 거야. 그럼 내가 일을 해줬다라는 얘기는 내가 니네한테 뭘 줬다? 에너지를 줬다. 그럼 내가 니네한테 일을 해준 만큼 나의 에너지는 감소하고 니네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럼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했지. 맞나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럼 얘는 높은 곳을만큼 내가 어떻게 이 물체에 대해서 들어 올리는 일을 해줘서 이 물체가 에너지를 가진 거라고 했지. 그래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럼 내가 물체를 밀었어. 그럼 물체가 움직이지. 그럼 질량을 가진 물체가 움직이면 속력을 가르치니까 질량에 비례하고 빠를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속력에 비례.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얼마만큼 했어? 무게 곱하기 높이만큼 일을 했어. 그래서 무게 mg, 높이 h.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얘는 mg라고 하면 안 되지. 9.8 무게는 9.8 곱하기 m이지. 맞나요? 높이 h. 그래서 9.8 mh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야.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얘를 EK라고 해. EK. 키네틱 에너지. 이런 의미야. 키네틱이 운동이란 뜻이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를 하더라. 요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럼 34쪽에 3번, 6번만 했었지?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번. 물체 30N의 힘이 작용하여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10m 이동시켰다. 그럼 30N 곱하기 10m니까 1의 양이 얼마지? 300줄. 300줄. 그럼 물체가 처음 가진 에너지는 20줄이었다. 이 물체에 국어 잘 읽어야 돼. 원래 이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20줄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근데 이 물체 10줄의 1을 더해줬어. 그럼 물체의 에너지는 얼마가 돼? 30줄. 그럼 만약에 이 물체가 20줄을 에너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 물체가 10줄의 1을 하였다. 그럼 이 물체가 가진 에너지는 얼마가 돼? 10줄. 차이점 이해되지? 물체가 받았으니까 10을. 그 다음에 3번은 294줄 했고 4번 질량이 5kg의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있을 때 이 공이 떨어지면서 지면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니? 그러니까 이 일의 양을 뭘 물어보는 거야?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지면 2m 높이 위에 5kg의 물체가 가진 에너지가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얼마야? 98줄. 그러니까 질량이었을 때는 무게로 바꿔줘야 되겠지? 어떻게 바꿔줘? 9.8을 곱해서 바꿔주면 되는 거야. 5번. 질량이 약간 1kg, 3kg 그 두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5m, 2m 있을 때 두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비는 얼마니? 그러면 여기가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5m, 여기가 2m. 얘는 1kg, 얘는 3kg.
에너지의 B라고 얘기했네. 그럼 9.8을 곱할 필요가 있어 없어? B를 구하는 거니까 똑같이 9.8 안 곱하면 되지? 그럼 1호는 5, 얘는 5가 되고 3, 2, 6 내가 잘못 썼니? 맞지? 3, 2, 6 이렇게 되겠네. 그럼 5 대 6이 되겠지? 에너지의 B는 5 대 6. 그 다음에 6번 운동에너지 했고 다 500줄 했고 질량이 6kg인 실험용 수레가 책상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수레의 운동에너지가 27줄이었다. 그럼 어떤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의 질량이 얼마냐면 10kg이래. 이게 아니고 6kg이래. 자, 6kg의 수레가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27줄이래. 그럼 속력을 물어봐.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2분의 1 곱하기 질량 6 곱하기 V 제곱을 했더니 이게 얼마야? 27이야. 이 얘기지? 오케이? 그럼 3V 제곱은 27 V 제곱은 9가 되겠네. 그럼 V는 얼마? 이거 제곱하는 거 알지? 그럼 V는 3m per 세컨드. 야 이거 제곱 계산하는 거 언제 배우냐? 1학년 때 배워? 제곱을? 네? 그렇군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제곱을? 제곱을 1학년 때 배우는구나. 빨리 배우네. 자, 그 다음에 8번. 운동하고 있는 수레의 질량을 3배로 늘렸어. 그러면 얘는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니까 질량이 3배가 되면 에너지도 몇 배가 돼? 3배가 돼. 그럼 속력은 제곱에 비례하니까 속력을 3배로 하면 3의 제곱배니까 몇 배? 9배. 됐나요? 됐지? 자, 그 다음 35쪽 할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과 보전 이렇게 있네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뭐라고 했지? 뭐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했어? 혹시 기억나니? 우리 다 배운 거야.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제 더하기 운동 에너지 EK 이 두 개 더한 합이 역학적 에너지. 이해되셨네? 두 개를 더한 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목이 뭐래?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뭐가 된대? 전환이 되고 보존이 된대. 그럼 우리 롤러코스터 재밌지? 롤러코스터 딱 타고 어때? 딱 타고 줄줄줄줄줄줄줄줄줄 제일 높은 곳 올라가지? 그 다음에 또 휙 쓰지? 롤러코스터 할 때 언제가 제일 긴장되냐? 그 올라갈 때. 그 올라갈 때 그 에버랜드 T 익스프레스인가? 그거 타면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탔지? 막 그 올라갈 때 막 그 떨어지기 직전에 막 진짜 완전 낭떠러지 떨어지는 느낌이잖아. 그거 왜 탔지? 막 후회되다가 또 막상 떨어지면 에이 생각보다 괜찮네. 하면 막 타다가 또 탔어. 그럼 또 줄줄줄 왜 탔지 또 이러면. 그럼 이것도 어때? 처음에 올라갈 때 제일 높이 올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훅 떨어지면서 어떻게 빨라지지?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한 거야.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된대. 그럼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 높이가 날려가겠지. 만약에 우리가 낙하할 때 보자. 낙하할 때는 높이가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속력은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그럼 높이가 감소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속력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겠지. 그럼 여기에 있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와 이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뭐다? 같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물체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 높이가 증가하고 속력이 느려지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이 돼.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보존이 될까 안 될까? 롤러코스터 타고려면 이 바퀴가 그 레일이 굴러가려면 그 바퀴와 레일 사이에 뭐가 있어? 마찰이 존재하지. 그럼 마찰이 존재하면 뭐가 발생을 해? 불. 열이 발생을 하지. 그럼 뭐 열이 많아지면 불 나니까 열이 발생하지. 그럼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된다? 보존된다. 뭐가 없다면? 마찰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운동에서 배우는 거 마찰이 없을 때 배우는 거예요. 공기가 없을 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요? 감소한 이치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아. 뭐 할 때? 낙하할 때. 그럼 만약에 던져 올려. 그럼 어쩔 때? 증가한 이치 에너지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다. 증가한 이치 에너지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하고 똑같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실은 이게 다야. 개념은 이게 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시계에 넣고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 선생님 이제 이거 그래프 하나 그려볼게. 자, 그럼 낙하할 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우리 수학에서는 가로축이 x축이고 세로축이 y축이지만 우리 과학에서 바뀐다라고 했지? 자, 그럼 여기는 낙하거리라고 쓸게요. 낙하거리. 일로 갈수록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다가 에너지 이렇게 쓸게요. 그럼 점점 떨어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게 있어. 이게 뭐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되겠지? 위치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점점 증가하는 게 있어. 이게 뭐가 되겠어? 운동 에너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감소한 만큼 얘가 뭐야? 증가하는 거지. 그럼 감소한 만큼 증가하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게 돼? 일정해.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쉽지. 굉장히 쉽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35쪽 책 보면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이렇게 있냐? 그럼 롤러코스터가 떨어지면 A에서 B까지는 어떻게 되겠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속력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럼 올라갈 때 B에서 C로 갈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단 뭐가 없었을 때? 마찰이 없었을 때 보존된다. 그 값이 똑같다. 됐나요?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 이게 같아 이 말이야. 우리 36쪽 선생님 그냥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으로서 항상 일정해. 이거 그래프 지금 선생님 이거 그려놓은 거지. 오케이? 왜? 내려갈 때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하고 같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요건 생략, 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3번 보면 진자의 운동. 진자가 운동할 때 어떻게 돼? 진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운동하지. 이렇게. 맞니? 그럼 얘는 확 빨라졌다가 속력이 0 됐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속력이 0 됐다가. 그럼 이렇게 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증가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 됐나요? 그럼 이 점은 운동 에너지가 최대지. 그럼 양 끝점은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이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가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다 같다. 떨어지더라도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가 없다면 모두 다, 그러니까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다 같다. 그걸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됐나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선생님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어느 걸 할 거냐면 39쪽 한번 펴봐. 선생님 2번 문제를 풀어줄 거야. 내가. 2번에 1번이요. 아니 둘 다 풀어줄 거야. 39쪽 2번 문제를 풀어줄 거야. 자, 선생님 들어보세요.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지?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푸냐면 2번 문제. 자,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 옥상에서 그럼 여기가 15m래. 자, 여기서
질량이 얼마인? 2kg인 공을 가만히 놓았다. 2kg 뚝 떨어지겠지. 가만히 놓았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지면으로부터 높이 10m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한 10m라고 쳐. 그럼 이 공이 여기 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자, 여기 10m 지점이었을 때 뭘 물어봤다고? 운동 에너지는 얼마니? 그럼 얘가 운동 에너지가 왜 생겼어?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0이지. 그럼 봐.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써볼게요. 그럼 얘는 선생님 여기다 역학적 에너지 쓸까? 여기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 다 합하고 같지. 그럼 얘는 여기서 가만히 잡고 있으니까 속력이 0이지. 운동 에너지는 얼마야? 0 이렇게 돼.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야? 9.8 곱하기 2 곱하기 15니까 얼마가 돼? 294죠. 계산 겁나 빠르지? 90.8 곱하기 30. 선생님 좀 계산 빨라.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계산이 자꾸 둔화되고 있어. 294줄이야? 그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294줄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10m의 지점에선 에너지가 얼마가 돼? 포텐셜 에너지가 9.8 곱하기 20이지. 그럼 여기는 얼마? 196줄.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얼마니? 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294 빼기 196이 될 거라고. 맞나요? 그럼 그게 얼마지? 88줄인가요? 90 얼마? 98줄인가요? 합쳐서 294가 돼야 돼. 왜? 그럼 이 합이 294가 되는 거 모두 다 똑같다. 맞나요? 그럼 요게 뭐하고 똑같다고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감소한 만큼 요게 이렇게 같다. 이렇게 되겠지? 1번은 운동 에너지는 98줄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5m 지점을 지났을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속력을 구하라고 했어. 5m 지점에 속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5m 지점에서 얘가 5m 지점에 왔을 때는 얼마가 돼? 98줄이죠. 그럼 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 196줄이 되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를 알았으니까 이게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 196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V 제곱이 196이니까 V는 얼마? 14m/s가 돼. 14의 제곱이 196이거든요. 그래서 9구단은 19구단까지 외우면 좋습니다. 혹시 19구단 외울 사람 있나요? 제곱은 다. 제곱만 알아도. 19구단 외우면 좋은데 선생님은 내가 중3 때 선생님 중3 때 이거 생각이 나는데 중3 때 이거 2분의 1 mv 제곱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야 11의 제곱부터 20의 제곱까지 외워. 그럼 11의 제곱 122, 12의 제곱 144,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 15의 제곱 225, 16의 제곱 256, 17의 제곱 280. 이거를 외우래. 이거 하면 편하다고. 근데 선생님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저걸 어떻게 외우지 않고 할까? 선생님 혼자 연구를 했어.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낸 거야. 나름 규칙성을 찾아낸 거야. 중3 때. 그래서 그걸 찾아냈는데 이게 제곱뿐만 아니라 10단에서는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 그걸 찾다가 어떻게 만약에 뭐 18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를 곱해. 64. 64잖아. 그 다음에 18 더하기 8을 더해. 그럼 64에다 18, 8 더하기 8하면 26이잖아. 26이 여기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324. 근데 이게 10단에서 다 적용이 돼. 그럼 만약에 13 곱하기 15야. 곱해. 15지. 13 더하기 5면 18이잖아. 그럼 얼마가 돼? 195. 근데 이게 인도 수학법이라고 있더라고. 얼마 전에 알았는데 나 중3 때 혼자 되게 뿌듯하게 오씨 중3 때 혼자 이걸 내가 그렇다고 내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 단순 학교 선생님 외우라고 하니까 혼자 그걸 알아냈는데 이게 수학법이 있더라고. 인도 수학법 뭐 어쩌고 하면서 계산하는 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10단에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어.
그래서 혹시 20하고 30도 되나? 하고 봤더니 그건 안 되더라고. 10단에서만 되더라고. 근데 20하고 30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선생님 최근에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유튜브 수학 채널을 보는데 이야 저런 방법이 있어 하면서 되게 희한한 방법들이 있더라고. 재밌더라고. 근데 별로 재미없지. 유튜브 보면서 내가 수학까지 봐야 돼? 막 이런. 근데 그거를 선생님 이제 중3 때 이걸 알아내고 우와 나는 애들한테 맨날 그래. 야 나는 이거 수학 내가 이것도 알아낸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그걸 알았어. 이게 인도식 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인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학을 가르쳐준다고 하더라고. 계산 빨리 하는 거. 자 그러면 39쪽에 2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니네가 지금 뭘 하냐면 일단 37쪽하고 일단 38쪽까지만 37쪽, 38쪽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37쪽. 자 37쪽 37쪽 보면 자연학화 운동하는 물체 역학적 에너지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 풀어 봤나요? 네. 자 1번 쇠구슬이 자연학화 운동한 입체 에너지는 얼마만큼 감소해서 0.98줄만큼 감소하였고 그럼 이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는 0.98줄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감소한 만큼 증가하니까 2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자 3번 50cm에서 80cm로 변경하여 실험을 하면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올라갔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됐나요? 자 38쪽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롤러코스터가 내려올 때 높이가 낮아지고 속력이 증가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3번 연지기로 던져 올린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뭐하고? 감소하고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자연학하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자연학하가 뭐지? 공기 저항 없이 오로지 중력만 받아서 낙하하는 운동.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집니다. 자 5번 수영 선수가 다이빙 할 때는 떨어지네. 그럼 뭐에서 뭐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자 보기는 질량이 같은 세물체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거. 질량이 같다. 이거 줄 쳐야 되겠지? 질량이 같은 세물체. 그럼 지면을 기준면으로 할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럼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mh인데 질량이 같으니까 뭐만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야? 높이만 비교하면 되겠네? 그럼 기억은 15m. 니은은 굴러가니까 얘는 얼마야? 0이지? 0. 지표면에 있으니까 높이가 0이 되는 셈이지? 그 다음에 1m. 그러면 답은 기억?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봤구나. 아이고 미안. 자, 기억은 15m. 그럼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1로 잡으면 되겠네? 맞나요? 아니면 2로 잡을까? 운동이니까 2 곱하기 15니까 얘는 294줄. 질량에는 2kg이라고 잡자. 됐어요? 그 다음에 니은은 뭐라고 돼 있냐면 1초에 5m로 굴러가고 있다. 그럼 질량 2kgh가 1초에 5m 굴러가니까 5m/s가 되겠지? 1초에 5m 굴러가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25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 1m 높이의 책상 위에서 1m/s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실험용 수레. 그럼 디귿 같은 경우는 여기에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의 높이 1m에서 이 수레가 얼마로 가고 있대? 1m/s로 가고 있대. 근데 질량은 2kg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고 얘는 뭐만 있어? 운동 에너지만 있지. 그럼 얘는 뭐도 있어?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뭐도 있다? 운동 에너지. 동시에 존재하니까 두 개 더해줘야 되겠지? 그럼 2kg짜리가 1m 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19.6줄이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 1줄이지? 그럼 20.6밖에 안 되네. 얘는 25니까.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네. 됐어요?
자, 질량이 2kg 물체가 5m 높이에서 자유낙하였을 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 만큼. 지면에서는 위치 에너지는 0이고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지?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98J이지? 그럼 운동 에너지도 98J.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도 98J. 왜? 공기가 없으니까. 자유낙하 자체가 공기가 없다라는 의미야. 공기 없이 중력만 받은 거야. 외부에 힘 없고. 자, 8번. 자,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진자 운동을 하는 물체는 최고점에서 무슨 에너지가 최대야? 최고점이니까 높이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최고고 최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야. 진자 운동을 하는 물체가 최저점에서 최고점으로 운동할 때 그럼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 11번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가 최고점으로 올라가는 동안 속력이 느려지는 속력이 느려져서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속력이 높아져서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12번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요. 12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수 없지만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 틀렸지? 둘 다 전환될 수 있는 거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자, 그래서 X. 롤러코스터의 운동 에너지는 가장 낮은 지점에서 가장 크다. 맞지? 가장 낮은 지점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가장 많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맞지? 근데 저 봐봐. 문제 12번에 단 공기 저항이나 마찰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거야. 그 말이 없다라고 한다면 X라고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지? 공기하고 마찰이 없을 때만 보존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맞지?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 비스듬히 던져 올린 물체의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최대이다.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다야. 그래서 X야. 위치 에너지가 최대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13번. 자, AB 구간에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올라가니까. 응? A에서 B 구간. A에서 B로 갈 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한다. X 아니에요? 미안. 나 미쳤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지. 올라가니까 X. 정신 이상해. 자, BC 떨어지는 거지. BC 구간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지? 빨라지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다. X, A, B, C가 모두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A에서 O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지. 14A는 O에서 B는 올라가니까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지. 15에 A에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 3분의 1밖에 안 감소했잖아. 오케이? 3분의 1밖에 안 감소했으니까 크다. 맞지? C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물체의 C는 위치 에너지가 0이지. 그럼 운동 에너지야? 같다. 됐나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다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 풀이해볼게요. 어렵지? 그래서 선생님 아까 2번 문제에 풀이를 해준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자, 39쪽 1번 이렇게. 자, 39쪽 1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질량이 1kg의 물체를 2.5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죠. 그러면 여기가 2.5m인데 이 1kg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속력을 물어봤어. 맞니? 그럼 얘는 여기서는 무슨 에너지만 있어?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만. 여기는 뭐만 있어? 운동 에너지만. 맞니? 그럼 얘 위치 에너지가 다 감소해서 얘 운동 에너지로 다 바뀌었으니까 이게 같지. 그러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운동 에너지.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9.8 m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M 없어지네. 그러니까 질량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질량하고 관련이 없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속력은 이게 가볍던지 무겁던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9.8 곱하기 그냥 쓰면 돼. 1 곱하기 2.5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V 제곱이지. 그럼 9.8 곱하기 2.5가 얼마니? 네? 24점. 25. 뭐라고? 2.8 곱하기 2.5요? 그 여기다 양변 2 곱하면 되겠지. 2 곱하면 49지? 49가 V 제곱이 되는 거지. 1 없어지니까 여기 2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맞니? 그럼 더 빠르잖아. 9.8 곱하기 2.5를 안 하고 여기다 2 곱하면 9.8 곱하기 5 하면 더 빠르잖아. 네. 그럼 V는 얼마? 7. 7m/s. 자, 7m/s. 2번 했지? 아까 2번 문제는 했지? 3번. 8kg인 공을 연지기로 7m/s로 던져 올릴 때 최고 높이는 얼마야? 그럼 요번에 던져 올리자. 자, 8kg. 그럼 잘 봐. 이게 8kg. 이게 8kg이든 1kg이든 지금 문제에서 얘를 7m/s로 던져 올렸지. 그럼 얘를 7m/s로 던져 아이씨 왜 자꾸 7m/s로 던져 올리잖아. 올라간 높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 속력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 했잖아. 질량이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속력이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둘 다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는지. 잠깐 8kg짜리 7m/s 던져서 올렸을 때 최고 높이는 그럼 만약에 최고 높이 여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치자.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무슨 에너지만 있지? 포텐셜 에너지만 있잖아. 그럼 여기서는 무슨 에너지만 있지? 운동 에너지만 있잖아. 그 이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뭐했다? 다 바뀌었다. 그럼 얘네들이 뭐하다? 같다. 맞나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의 제곱은 그럼 여기는 9.8 mh가 되니까 9.8 곱하기 8 곱하기 h 이게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이게 1도 없어지니까 질량에 상관없이 똑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속력이 같으면. 그러니까 속력이 빠르면 더 높이 올라가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8 없어지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 h 구하는 거지? 어떻게 계산해야지 빠를까? 그럼 따라서 h는 어떻게 되니? 19.6 곱하기 49가 되나요? 19.6 곱하기 49가 되나요? 7의 제곱이니까? 맞니? 그러면 얘는 196이 14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1.4 14 이건 제곱으로 안 나오는구나. 그럼 h는 얼마지? 2.5m? 나 잘못 계산했나? 아니 이걸 왜 계산을 못해? 다시. 지금 우리 3번 하는 거지? 네. 아이 내가 잘못 계산했구나. 바보다. 야 여기다 2 곱하면 어떻게 돼? 19.6h는 49지? 아이고 바보다 바보. 19.6h는 49지? h는 얼마? 2.5m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럼 4번 5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4번 5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풀었어 다? 네. 4번에 몇 미터야? 25m. 25m? 7분의 자, 물체를 연지기로 지면으로부터 10m인 10m 높이인 옥상에 질량 2kg의 물체가 있다. 물체를 연지기로 14m/s로 던져 올렸을 때 물체가 올라간 최고의 높이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면 보자고요. 자, 옥상이 여기 10m 높이에 이렇게 옥상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질량이 2kg인 공을 얼마의 속력으로 14m/s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대. 그랬을 때 물체가 올라간 최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면 요거를 일단 기준면으로 잡으면 요 지점의 운동 에너지가 최고점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겠지.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4의 제곱은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요게 14제곱 196이 되니까 그러면 19.6H는 196. 그럼 H는 얼마? 10m가 되겠네. 그럼 얘가 여기서 10m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지면이잖아 지금. 그럼 여기 10m고 여기 10m 올라갔으니까 지면으로부터는 얼마 떨어져 있어? 20m 떨어져 있는 거지. 질량을 인데 오라고 했었어. 뭐라고요? 질량이 인데 오라고 해서 불렸어. 질량을 오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질량에 선생님 관계 없다라고 했죠. 얘가 5kg이어도 얘는 10m밖에 안 올라가는데. 하나는 이거하고 하나는 이거 했어. 아하.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물체를 연재기로 6m/s로 던져 올렸을 때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그럼 자, 얘를 요번에는 이 2kg의 물체를 얼마의 속력으로 던져 올렸대? 6m/s로 던져 올렸대. 6m/s로. 그럼 얘가 어떻게 돼? 쭉 올라갔대. 이렇게 떨어지겠지. 맞나요? 그럼 문제가 지금 뭐야? 지면에 도달한 순간, 이 순간 역학적 에너지를 물어본 거야. 그럼 이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와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되고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같다. 그럼 이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의 뭘 구하면 돼?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구하면 되겠지. 그럼 9.8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높이가 10이지? 높이 1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6의 제곱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196에다가 얘는 얼마야? 36이지? 그럼 이게 얼마가 돼? 232조울이 되겠네요. 됐나요? 232조울이 되겠네요. 됐어요? 나 틀렸어. 됐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해는 되셨나요? 네. 모르니까 배우는 거지. 이거 한 번 듣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야. 이거 중학교 3학년 2학년 2학기인지 3학년 2학기인지 모르겠다. 중3 때 저는 배우. 두 번은 배워야 머리에 들어가요. 2번 배우고 들어가도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5번은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아이들이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지면으로부터 10m인 곳에서 질량이 500g. 야, 이거 질량 500g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왜 안 돼요? 킬로그램. 그렇습니다.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돼? 그냥 아예 바꿔서 0.5kg이라고 해야 돼. 0.5kg. 그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 자, 말을 볼게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 그럼 얘가 4대 1이다 맞나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의 4배니까 4대 1이다 맞나요?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요. 1대 1이야.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같은 건 몇 미터야? 5m 이렇게 되겠지. 맞니? 1대 1이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니까. 그럼 요게 4대 1이라는 말은 이 10m를 이거 운동 에너지는 4개 가졌고 위치 에너지 1개 가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몇 칸으로 나눠라? 5칸으로 나눠라 이 뜻이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나누면 돼. 그럼 얘가 떨어지면 요만큼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 그럼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 그럼 여기네? 그럼 몇 미터? 여기가 10이잖아, 맞니?
그 여기 8m 끝. 그 답이 8m. 어? 운동 에너지 H가 에너지 4배가 되는 지점. 10m 돌려야 되잖아. 아, 운동 에너지가 4배지? 운동 에너지. 이건 H 에너지지? 선생님 거꾸로 했어요.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게 위치 에너지지? 이제 높이가 되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4배가 되는 지점 어디야? 여기가 되겠지, 여기. 그럼 요게 운동 에너지, 요게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답이 얼마? 2m. 엄청 쉽지? 맞을 뻔했네. 엄청 쉽지? 저가 쓴 답에서 1000만 나눠주면은 야, 그렇게 따지면 3 나눠주고 1 더하고 2 빼고 그러면 다 맞지. 저는 20만 빼고 이랬어. 390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뭐 별거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 거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과학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야, 역학적 에너지 이거 어렵니? 네. 허허. 그러면 선생님 몇 문제만 우리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예.